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로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제 이름 이정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개발자 지원팀으로 있어서 서포트 엔지니어로 있어서 기업 고객들에서 이제 IIS나 ASP.NET 그리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매진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게 된 가장 모티베이션을 줬던 그런 이벤트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이 전 세션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열기가 후끈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후끈하고 그래서 많이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었는데 좀 이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좀 가볍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너무 무거운 주제는 아니니까요. 가볍고 좀 즐겁게 마무리 짓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웹 호환성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이해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웹 호환성이 뭔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점유율이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호환성을 대처하기 전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10에 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호환성이란 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웹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별로 웹사이트에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이트의 출력이나 내용이 아주 레이아웃이 깨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클릭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을 저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액티브엑스가 설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설치는 됐는데 실행이 안 된다거나 다 이런 것들이 다 웹 호환성의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웹 호환성이 중요할까요? 웹 서비스, 한 사이트의 웹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거나 그런 평판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한 5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용자 경험, UI나 UX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호환성,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 속도와 같은 성능,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마지막으로 보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사이트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뭐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몇 점 몇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호환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보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호환성인데 그 이유가 가장 그 평판과 신뢰도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게 이 호환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A라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려고 이거 입력하고 저거 입력하고 끝까지 다 가는데 마지막에 호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브라우저가 막 죽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그 사이트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를 바꿔버리거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동일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찾아가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내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하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약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크롬이고 그 다음이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엑스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특히 정부나 금융 사이트 등이나 그런 데서 높은 애돈 사용률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가장 적합한 브라우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결국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브라우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호환성에 가장 민감한 브라우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버전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2014년 1월달 자료인데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 그 다음이 9,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순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약 6.4%밖에 아직은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8, 9, 10 합쳐서 약 90%가 넘죠. 93.3%가 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 앞에 들어오신 때도 보셨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윈도우즈 XP의 이제 종료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출시가 되었고 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각 운영체제마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각 운영체제에서 브라우저를 지원한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XP 같은 경우는 6, 7, 8이 되고 비스타도 이제 7, 8, 9, 7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7, 8, 9, 10, 11이 다 지원이 되는데 8과 8.1만 보더라도 바로 8.1에서는 10도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8.1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제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주기도 많이 짧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이제 아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점유율이 작지만 곧 이 호환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가 됐다.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지인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가 회사 인트라넷 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자체가 회사 인트라넷 하고 이제 호환성에 맞질 않아 갖고 윈도우즈 7을 까는데도 11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주요 개선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의 대폭적인 향상과 함께 HTML5의 표준 기술들이 굉장히 아주 대폭적으로 추가가 됐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사용자 UI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요. 지금 아래쪽에 탭이 3가지가 놓여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즈 8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는 이 탭이 위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탭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주소창도 아래쪽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고 사용자 UI를 이제 터치에 아주 프렌들리하게 개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성능도 굉장히 많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픽 쪽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WebGL이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2D, 3D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D, 3D 경험이 제공이 되면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고 기존에 이제 캔버스 요소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좀 더 디테일한 API들이 좀 더 상세하게 향상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다들 이제 있는 디바이스나 그런 화면에 대한 방향 감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도 그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웹페이지 내에서도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상을 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플래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버라이트 같은 기능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 이제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크립트 미디어 익스텐션이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플래시나 그 실버라이트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소스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 그 데이터의 원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인크립티드 미디어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서 동영상 원본에 대한 그 DRM까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는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과 인크립티드 미디어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개발자 도구인데요. 개발자 도구가 그 이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제 개발자 도구를 코드를 디버깅 하신다거나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성능이나 메모리 분석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와는 특별하게 좀 데모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웹사이트고요. 지금은 제가 개발자 툴을 띄운 건 아니고요. FCP 어드벤처라는 개발자 도구를 배울 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개발자 도구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마치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돔 익스플로러를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서클에 걸려있는 이벤트 핸들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힌트를 좀 한번 눌러봤습니다. 서클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갖고 인스펙트 엘리멘트라는 걸 선택하면 돔 익스플로러에서 이벤트 있는 항목을 가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펙트 엘리멘트를 누르니 바로 그 개체가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거 이벤트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이쪽에 가서 보니까 마우스 업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가 걸려 있는 게 있죠. 로테이트 서클이라는 게 걸려 있네요. 이쪽에 와서 값을 로테이트 서클. 예, 맞았습니다. 야, 바로 그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하나까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쉽게 FCB를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고요. 한 가지만 돔 익스플로러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이미지가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이거를 아까랑 좀 동일하게 제가 인스펙트 엘리멘트를 해서 갔더니 네, 아까 여기였죠. 예, 지금 뭔가 그림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파일명으로 보니까 순서가 뭔지 1342로 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번을 제가 순서에 맞게 한번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봤습니다. 예, 바로 그림이 맞았네요. 아주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인터넷 개발자 도구를 바로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즐겁게 손쉽게 아주 배워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겠지만 다는 못 해보고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응답성 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UI를 개발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디자인을 하셨을 때 성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끔 겪으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버깅 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이제 UI 응답성 도구인데요. 지금 여기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UI 응답성 도구 탭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파일링이 시작이 되겠죠. 디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흰색 박스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면서 캡처가 다 될 텐데요. 네, 애니메이션이 끝났고 프로파일링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요. 수집은 약 한 18초 정도 수집을 했고요. CPU 사용률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쪽에 보면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이 그려지고 있는 동안에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중에서 보니까 보라색이 렌더링으로 되어 있는데 렌더링은 곧 페인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면서 페인팅에 대한 CPU 사용률이 높아졌었던 걸로 보이고요. 각각의 이렇게 엘리멘트를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이벤트 네임을 매치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FCB 개발자 도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들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한번 가보셔서 직접 해보셔도 더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환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늘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브라우저 감지에 대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엔진을 결정하는 문서 모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보호 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돌아갔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좀 더 향상된 보안을 위해서 향상된 보호 모드라는 것이 개념이 좀 추가되었고요. 향상된 보호 모드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의 액티브엑스나 기타 BHO,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액티브엑스나 이제 BHO를 좀 더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호환성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하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지만 모던 IE와 데스크탑 IE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던 IE는 예전에는 메트로 IE라고 불렀었죠. 타일에서 여러분들께서 타일 메뉴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는 메뉴인데 타일 메뉴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웠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모던 IE이고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데스크탑 IE입니다. 이 모던 IE와 데스크탑 IE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익숙한 사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둘 간에도 동일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문서 개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데스크탑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과 같이 액티브엑스와 같은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하지만 모던 IE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던 IE와 데스크탑 IE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ARM 계열에서는 당연히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게 데스크탑 IE라도 설치가 되지 않겠죠. 인텔 계열인 X86, X64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던 IE에서는 지원이 되진 않지만 데스크탑 IE에서만 지원이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액티브엑스나 그 플러그인 사용은 오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데스크탑 IE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모던 IE가 기본 브라우저입니다. 그 둘 중에 기본 브라우저가 모던 IE고 기본 웹 브라우저를 설정하는 옵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옵션에서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타일에서 모던 IE를 클릭을 했을 때도 터치를 했을 때도 난 항상 데스크탑 IE로 띄우고 싶다 싶으시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오픈 인터넷 익스플로러 타일스 온 더 데스크탑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타일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데스크탑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계시는 이제 웹 서비스들 중에서 액티브엑스나 기타 플러그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멀티 디바이스이기도 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는 암 계열이나 윈도우즈 RT나 그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데서 사용하고 있다가 액티브엑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단순히 사용자가 액티브엑스 실태가 나고 다시 사용자가 그걸 끄고 데스크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직접 다시 데스크탑 IE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그게 부담이겠죠. 그래서 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 태그에서 XUA 컴패터블에서 값을 requires ActiveX는 true 라고 주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알라창이 하나 뜹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데스크탑에서 띄우시겠느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먼저 잘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데모로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모던 타일즈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겠습니다. 새 탭을 하나 띄우고요. 다름이 아닌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 사이트는 은행 사이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액티브엑스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신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래쪽에 뜬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신한 사이트는 데스크탑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필요로 하는 그 애드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바로 오픈 데스크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데스크탑 IE로 그 자동으로 변환이 되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배웠었던 돔 익스플로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메타 태그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있죠. requires ActiveX는 true 라는 게 들어있죠. 여러분들께서 ActiveX나 기타 플러그인들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단순히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하라고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이 메타 태그를 적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은 브라우저 감지를 위해서 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그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호환성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이고요. 그 유저 에이전트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 그 다음이 메타 태그 그리고 다큐멘트 타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을 날릴 때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이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웹서버는 그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가지고 필요시 브라우저를 감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고, 웹서버는 자신이 만든 웹서버 문서를 내려 보내주면서 이 문서는 어떤 렌더링 엔진 버전으로 구현이 됐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정보를 내려 보내주게 되죠. 그게 메타 태그와 다큐멘트 타입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전 버전의 UA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UA 스트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이제 토큰들은 맨 앞에 있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이고요. 컴패터블이라는 거는 호환성 플래그, 다른 기타 브라우저와 호환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버전 토큰인데요. MSI 10.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다라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버전이 10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윈도우즈에 대한 플랫폼 토큰과 마지막에 트라이던트 토큰이 있는데, 이 트라이던트 토큰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 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웹 표준에 맞춰서 제작된 웹 문서들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저 에이전트 리턴 값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11하고 10하고의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붙여서 봤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MSI 10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다라는 정보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 정보가 RV는 11.0이라고 바뀌었고요. 라이크 게코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라이크 게코는 다른 브라우저와 UA 스트링을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도 항상 그 UA 스트링에 그 라이크 게코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내비게이터 앱네임을 많이 활용해서 이 브라우저가 어떤 건지를 확인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내비게이터 앱네임이라는 걸 쳤을 때 i10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반환을 했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넷스케이프라고 나옵니다. 그럼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넷스케이프로 나옵니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기존처럼 브라우저를 감지를 해 오셨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의 그대로 그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사용했을 때는 브라우저 탐지가 실패하겠죠. 맨 윗줄에 보시면 내비게이터 유저 에이전트 인덱스 오브 MSI라고 하는데, MSI라는 구문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인지를 찾지를 못하고요. 두 번째 함수에 있는 내비게이터 앱네임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일 때라고 찾는데,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11에서는 넷스케이프로 반환을 하게 되죠.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감지를 하지 말아라. 브라우저 감지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라. 대신 네가 웹 표준에 맞춰서 그냥 작성만 해주면 그만이다. 웹 표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서 호환성에 맞춰서 개발을 해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의 뭔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웹페이지를 준비를 할 때, 웹서비스를 준비할 때 장기적으로는 웹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갖고 있는 속성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더 불편해하시고 더 성가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웹 표준에 맞춰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단 그래도 아직 이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액티브엑스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가 필요할 때 굳이 구분을 하시려고 한다면 UA 스트링에서 트라이던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렌더링 엔진입니다. 트라이던트 문자열을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웹 표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값 역시 내비게이터 앱네임에서 이 리턴 값을 더 이상 사용하시는 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서 모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모드는 어떤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표시할 것인가, 그것들을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위에 그림을 두 가지를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동일한 마크업으로 HTML 마크업으로 작성된 건데요. 내용이 아주 레이아웃이 조금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i9 표준에 맞춰서 된 거고요. 총 개체가 세 가지가 있죠. 바깥쪽 개체, 가운데 개체, 그 다음에 안쪽 개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좀 가운데 개체가 좀 다릅니다. 가운데 개체 옆에 안쪽 개체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i5 쿼크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 걔는 가운데 개체 아래쪽에 안쪽에 왼쪽에 안쪽 개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i9 쪽에는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 다 CSS랑도 같이 관련이 있는데요. i5에서는 CSS 처리가 되지 않았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어떤 문서 내가 개발자가 왼쪽에 i9 표준에 맞춰서 내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문서 모드를 제대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오른쪽과 같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디자이너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i5 커크 모드로 나타났는데요. 아무것도 아무런 뭐 닥타임이나 메타 태그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커크 모드로 i5 커크 모드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XUA 컴패터블 i는 9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다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현재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이제 표시되는 부분들인데요. 지원 가능한 것들인데요. i5, 7, 8, 9, 10 그리고 i는 11이라고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엣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라라는 뜻입니다. 문서 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메타 태그도 있겠지만 닥타입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려줄 때 사용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사용자가 이 닥타입이나 렌더링 모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F12의 개발자 도구의 문서 모드를 변경함으로써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달랐을 때 어떤 게 먼저 적용이 될까요? 네, F12 개발자 도구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사용자의 문서 모드가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를 먼저 검사하고 메타 태그에 따라서 닥타입을 볼지 안 볼지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데모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UA 스트링이 보내지고 그 다음에 문서 모드가 정해지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모드가 깨졌을 때 화면 렌더링이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3D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웹GL 기술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렌더링 엔진이 돌고 있겠죠. 자, 다시 배웠었던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네트워크 탭을 한번 열어보고요.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을 하고 요청을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퀘스트 헤드에 보면 유저 에이전트 값이 있죠. 유저 에이전트 값에 제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정보가 같이 날아갔습니다. 트라이던트 7.0의 버전은 11.0. 여기도 MSI라는 토큰은 없습니다. 그럼 응답에는 어떻게 줬을까요? 여기 보면 닥타입이 지정되어 있는데 닥타입 HTML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이 닥타입 HTML은 HTML5를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HTML5를 지원하는 기능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닥타입은 꼭 닥타입의 HTML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메타 태그 역시 어떻게 지정을 해줬나 봤더니 아주 명시적으로 i는 11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서버 측에서 이렇게 i11으로 하라고 내려줬죠. 근데 만약 사용자가 문서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런 일이 렌더링 되던 게 갑자기 사라졌죠. 10뿐만이 아니라 9, 8 모두 다 동일할 거고요. 다시 한번 11 엣지가 최신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1을 표시하면 다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예전 버전으로 돌려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디폴트니까 11은 나가겠는데 한번 10 버전을 날려볼게요. 10 버전을 날렸는데 계속 그대로 되고 있죠. 9, 7, 심지어 6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고 이거 지금 장난치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렌더링은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문서 모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으로 보내는 건데 서버 측에서 그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받고 싶은 값이 특별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우리 서버 측에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기술 지원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겁니다.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은. 네. 그러면 어떻게 웹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줄곧 말씀드려왔듯이 웹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십시오.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맞춰서 나중에 12가 나오더라도 12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웹 표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면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맞춰서 개발을 하신 겁니다. 브라우저 디텍션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감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피처 디텍션을 하십시오. 특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스크립트로 확인을 해서 하시고 브라우저 감지는 이제 더 이상 지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향상된 보호 모드라는 겁니다. 향상된 보호 모드가 뭐냐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을 위해서 좀 더 계속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기존에 있었던 보호 모드에 향상된 보호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향상된 보호 모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항목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지만 일단 인터넷 옵션에서 고급으로 가셔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향상된 보호 모드 사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거나 그리고 향상된 보호 모드를 위해 64비트 프로세스를 사용, 이 두 가지가 이제 향상된 보호 모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기존의 보호 모드에 이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다음 아래 항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요. 앱 컨테이너라는 권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앱 컨테이너 권한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체제의 이제 중요한 자원이죠. 시스템 30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읽기까지 아주 제한이 된다라는 거고요. 64비트 탭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체제가 64비트일지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32비트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탭까지 탭 프로세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탭까지 64비트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즉 메모리 공격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제공이 된 건데요. 이렇게 이 항목들이 다 켜지다 보면 액티브엑스나 애드온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아니, 향상된 보호 모드에 이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 보안 강화 기능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 기능을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만약에 추가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향상된 보호 기능을 해제하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툴바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트릭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툴바 같은 경우는 사용하겠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사용이 안 됩니다. 호환되지 않으면. 일단 향상된 보호 모드의 제한을 좀 알아야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향상된 보호 모드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보호 모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 비스타 시절부터 액세스 레벨이라는 거에 이제 하이, 미디엄, 로우로 좀 나눠져서 이제 접근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하이 액세스 레벨 같은 경우는 좀 관리자 권한하고 좀 비슷한데 프로그램 파일즈나 시스템 32 그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그런 파일들에 접근을 할 때 하이 액세스 레벨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로 거의 취급받는 이제 미디움 액세스 레벨이 바로 미디움 액세스 레벨은 이제 마이 다큐먼트나 사용자 데이터나 아니면 레지스트리에서도 뭐 커런트 유저 정도, 그러니까
사용자의 스페시픽한 부분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미디움 액세스 레벨이고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낮은 부분이 바로 로우 액세스 레벨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까지 로우 액세스 레벨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우 액세스 레벨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즈 정도만 접근이 가능하고 쓰기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쓰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로우에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쓰기 부분은 당연히 그 위쪽으로는 안 되겠지만 읽기 부분은 지금까지는 다 다 가능히 했었거든요. 근데 향상된 보호 모드가 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앱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로우보다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인 접근하는 구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읽기까지도 그 상위 레벨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액티브엑스나 이제 기타 플러그인들이 가장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큐리티 존에 봤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인트라넷 사이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기존에 이제 보호 모드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제한된 사이트만 보호 모드에서 들어갔어요. 왼쪽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Enable Protected 모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테그리티 레벨의 그 사용자 접근 수준이 그 로우로 실행이 되게 해라, 제한시켜라라는 거고, 그거는 인터넷 사이트와 제한된 사이트 여기에만 적용이 됐었고, 좀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미디움, 사용자 정보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EPM이 켜지게 되면, 향상된 보호 모드가 켜지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와 제한된 사이트는 로우에서 한 단계 더 낮아져서 앱 컨테이너의 권한으로 돌게 되고, 아까 그 옵션 중에서 64비트까지 키게 되면 64비트 옵션까지 같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액티브엑스를 EPM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보호 모드와 그 향상된 보호 모드의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테스트를 해주신 다음에 내가 그 테스트를 마친 이후 액티브엑스가, 내가 배포할 액티브엑스가 나는 향상된 보호 모드와 호환된다. 나는 이미 준비가 마쳤다라는 일종의 플래그 같은 카테고리 아이디를 추가를 해주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 알림창이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 BHO나 브라우저 헬퍼 오브젝트나 툴바 같은 경우는 X86이나 X63 모듈을 모두 배포해야 X86에서만 돌아가더라도 그 해당 모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더 이상 호환성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호환성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웹표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면 된다라고 인식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호환성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 그리고 문서 모드, 그리고 향상된 보호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상된 보호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액티브엑스와 BHO와 같은 플러그인들이 호환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